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일단 뭐뭐 배웠죠? 변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배웠죠? 변수라는 개념 배웠고, 그 다음에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 프린트, 그 다음에 인트, 그 다음에 뭐 플롯, 그 다음에 뭐 포맷.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함수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프린트 해가지고 소가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파이썬이 우리가 만들진 않았지만 원래 우리 함수 만들려면 여기다가 df 써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써지 않아도 파이썬이 내장하고 있는 내장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파이썬이 애초에 품고 있는 내장 함수들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걸 그래서 이미 내장되어 있는 함수를 내장 함수로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장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는데, 자, 사용자 정의 함수 어떻게 만든다? def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든다 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하면 이 함수는 데이터를 몇 개를 받겠다? 투입구가 2개니까 2개 받는 거잖아요. 매개 변수가 2개니까 당연히 인자값 2개 받겠다. 그 다음 데이터 배출구는 무조건 1개라 했죠. 리턴. 그 다음에 리턴이 되면서 함수는 그 즉시 어떻게 된다? 종료된다. 함수는 리턴을 만나게 되면 함수가 그 즉시 종료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C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요 함수 지역 안에 만들어진 요 변수를 뭐라 한다? 지역 변수를 한다 했죠. 그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함수 바깥쪽 에어라인에다가 이런 식으로 값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한다? 전역 변수를 한다 했죠. 그죠? 함수 바깥쪽 전역 공간에 만들어진 변수를 전역 변수로 하고, 그 다음에 함수 지역 공간 안에 만들어진 변수를 지역 변수로 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건 있죠. 이 C라는 변수를 여러분들 함수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함수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했죠. 다만 전역 변수 같은 경우는 함수 내부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 전역 변수 자체를 함수 지역 안에서 수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수정하려면 이제 글로벌이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용하는 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까요? 함수에는 종류가 있죠. 내장 함수가 있죠. 내장 함수. 여러분들 배웠던 프린트, 인트, 소가루로 끝나는 것들은 다 내장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맷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다 했죠. df로 생성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소가 있어요. 함수 요소에는 뭐가 있죠? 일단 여러분들 배웠던 지역 변수,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얘는 데이터 투입구라고 제가 다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턴은 데이터 배출구다. 그러니까 결과값이죠. 한마디로 함수의 결과값. 자, 그 다음에 뭐뭐 배웠죠? 조건문에 대해서 배웠죠. 조건문은 어떻게? if, 그 다음에 elif, 그 다음에 else 이런 식으로 쓴다 했고, 그 다음에 반복문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반복문은 while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객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안 배웠습니다. 왜냐면 파이썬도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 객체가 왜 필요하고 객체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쉽게 말해서 객체를 여러분들이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폴더를 우리가 왜 쓰죠? 어떤 파일들을 묶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묶어야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자,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좀 예시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항구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구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바다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배가 이렇게 이제 물건을 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항만에는 여러분들이 재배한 딸기가 있어요. 딸기라고 해서 귤이라 할까요? 우리나라 귤이 좀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가지고 귤을 수출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귤철이잖아요, 슬슬.
그래서 귤이 9상자가 이런 식으로 항만에 지금 대기 중인 거죠. 추출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대요. 또는 이제 요 귤을 주문한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하나는 뭐 싱가포르, 하나는 뭐 미국, 하나는 뭐 중국, 하나는 홍콩, 하나는 뭐 러시아, 하나는 뭐 일본 등등 전 세계 각지로 계속 보내야 된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얘를 전 세계로 보내야 되는데 귤 9상자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묶어 놓는다면 이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네?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미 없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가는 사람들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 귤 9상자를 한 명이 그냥 일시불로 아예 구매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가면 된대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에 살고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싱가포르로 가는 배래요. 그러면 만약에 묶어놓지 않았을 때 한 명한테 가야 되는데 일단 귤이 9상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배에다가 귤을 몇 번 실어야 돼요? 당연히 9번 실어야죠. 그리고 이 배가 싱가포르 항에 가서 얘를 내리려면 당연히 몇 번 내려야 된다? 9번 내려야죠. 그 다음에 9번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트레일러로 옮기려면 또 몇 번 옮긴다? 9번 옮겨야 되고. 그러면 트레일러가 중간 집화장 가죠. 그럼 또 몇 번? 9번. 중간 집화장에 또 작은 트럭에 옮겨 담아야 되는데 또 9번. 그 다음에 택배기사가 해당 집에 도착해서 뭐예요? 9번? 날라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9번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낱개로 뿌려져 있는 게 아니라 얘를 묶어놓는 기술이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묶어놓는다면 이거는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인 거예요? 나쁜 아이디어인 거예요? 한 사람한테 간다 했을 때? 좋은 아이디어. 그렇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이 상자가 여러분들 9개니 망정인지 상자가 뭐 9,000개 또는 몇만 개 된다 해봅시다.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옮기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죠? 왜 부둣가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지 컨테이너 박스가 왜 존재하는지 아시겠나요? 그런 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묶어 놓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이 몇만 장이 된다 해봅시다. 엄청나게 많이 찍었어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진을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찍었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폴더로 관리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낱개로 흩뿌려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가 불편해요? 이거를 일일이 내가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미지 고유의 파일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3 아니면 또는 여름 1, 2, 3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친구랑 누구 작았으면 민수, 영수와 어디 간 사진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한 설명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왜 그런 구구절절한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사진은 몇만 장인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묶어놓지 않았을 때 그거를 낱개로 흩뿌려지게 되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진들을 카테고리별로 여러분들이 폴더로 관리한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굉장히 좋은 거죠.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기도 쉽고 그 다음에 누가 야 언제 찍은 사진 좀 줘봐 라고 하면 그 폴더 자체를 그 친구한테 그냥 던져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알아서 그 안에서 사진을 좀 더 유용하게 찾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묶일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묶어두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진 딜레마가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있다 해봅시다. 나이가 10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20이 있고 나이가 30이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얘를 철수 나이라 할 거고 영수 나이라 할 거고 미니 나이라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변수에 숫자 3개가 다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죠? 변수에는 오직 값을 몇 개밖에 못 넣는다? 하나밖에 못 넣는다 말씀드렸죠. 모든 프로그램 언어 통틀어서 변수에 2개 이상 값이 들어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값이 하나밖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변수의 값이 재활용이 되면서 요 세 번째 라인에 있는 요 ages 30이라는 값만 출력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개념이 뭐라고요? 바로 폴더라는 개념인 건데 얘를 그래서 폴더로 묶을 거예요. 자, 얘가 ages는 대괄호. 자, 요 대괄호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리스트라고 해요. 뭐라고요? 리스트. 리스트는 뭐냐면 객체. 폴더의 일종이에요. 객체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폴더는 몇 개가 있는 걸까요? 폴더는 한 개죠. 한 개. 한 개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폴더 안에 파일은 몇 개 있을까요? 그죠. 총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ages 안에 폴더가 들어간다고 그냥 가정을 하면, 그러면 ages 안에 값이 몇 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3개 들어갈까요? 자, 여러분들 변수에는 제가 어떤 특징이 있다 했죠? 값이 무조건 몇 개밖에 못 들어가요. 하나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변수에는 무조건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푸냐면,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변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객체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뭐 객체가 뭐 이런 식으로 큰 건 아닌데 일단 크다고 해볼게요. 변수는 굉장히 자그마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코끼리처럼 커요. 그러면 이 코끼리처럼 큰 요 녀석이 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겠죠. 그쵸? 공간이 좁아 죽겠는데. 그러면 대신에 뭘 넣어야 되냐면 이 객체를 폴더라고 하면 이 안에 이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뭐 이런 리모컨이 있다고 해볼게요. 리모컨. 그러면 이 리모컨은 여기다가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있죠. 이 리모컨이라는 거는 왜 제가 이걸 리모컨으로 설명을 드리냐면 객체가 생성이 되면 그 객체 같은 경우는 주소라는 게 생깁니다. 실제 주소. 실제 주소, 객체라는 게 만들어지면 메모리 구조상에 이걸 뭐 여러분들이 깊게 몰라도 되는데 뭐 알아두면 뭐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객체를 사용하게 되면 파이썬도 그렇고 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메모리라는 거는 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램이라는 공간이 있으면 그 램에는 스택이라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는 힙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메모리 특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변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거고 여러분들이 방금 만든 요 객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 힙이라는 지역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얘는 자기만의 고유한 주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뭐 여기 리베로 건물이 이제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9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유의 주소가 있는 것처럼 얘도 만들어지게 되면 힙 어딘가에 만들어지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주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주소를 이 주소 값을 여기 있는 주소 값을 얘가 이 변수가 참조하는 거. 참조한다는 건 이 변수가 주소 값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객체가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건데 자, 그거 뭐 지금 이게 어렵다 하면 이 객체가 만들어지면 리모컨이 만들어지고 그 리모컨이 이 변수 안에 들어간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런지를 테스트를 해볼 건데 자, 베이지스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폴더가 몇 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객체가 몇 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ages2라고 적었어요. 자, 이러면 객체가 몇 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2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3이라 했어요. 몇 개 만들어진 거예요? 3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객체와 이 객체 그리고 이 객체는 서로 상호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ages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ges라고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객체가 몇 개 있는 걸까요? 2개 있는 거예요. 자, ages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객체 몇 개 만들어진다? 이것만 보면 하나 만들어져. 그러면 ages 안에 제가 객체가 들어간다 했어요? 객체를 조종하는 리모컨이 들어간다 했어요? 그죠? 리모컨이 들어간다 했죠. 그러면 여기 안에 복사되는 거는
에이지스2 안에 복사되는 거는 객체가 복사되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컨이 복사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리모컨이죠.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A에다가 10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 B는 A 썼어요. 그럼 B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쵸, 10이잖아요. A를 뭘로 봐야 돼요, 여기다가? 그쵸, 10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객체 리모컨이 여기 들어가면 얘는 뭘로 봐야 돼요? 그죠, 리모컨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일반 변수랑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다는 거는 요 에이지스라는 요 객체를 지금 외부에서 몇 명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얘도 얘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에이지스 3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에이지스 요 객체예요? 아니면 자기만의 객체예요? 그렇죠, 자기만의 객체죠. 그러면 요 리스트에는 값을 추가하는 요런 이제 내장 함수가 있는데, 리스트 전용 내장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사용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append라는 게 있습니다. append가 추가인데, 자, 10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값을 요 빈 리스트에다가 10이라는 값을 추가를 한 건데, 프린트 해볼까요? 에이지스 하게 되면 출력했을 때 10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식으로 썼어요. 에이지스2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출력하면 이때는 10이 출력이 됐지만, 이렇게 하고 나서 에이지스를 출력하면 뭐가 출력이 될까요? 보이시나요? 10과 20이 출력이 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얘도 얘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얘를 바라보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객체는 두 개인데, 그러니까 객체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뭐랄까, TV는 한 대인데 외부에서 두 명이 바라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실에 TV 한 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구 A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TV 두 명이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얘가 가진 리모컨으로 채널 올리고, 그 다음에 얘가 가진 리모컨으로 채널 올리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쵸, 올라가죠. 얘가 10 넣고, 그 다음에 얘가 20 넣으면 거기다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왜요? 에이지스랑 에이지스2는 모두 같은 객체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제가 요거를 에이지스3에다가 에이지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 객체를 몇 명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3명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구조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에이지스3 출력하면,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이 밑에다 출력할까요? 에이지스3를 출력했어요. 그러면 뭐 나올까요? 당연하게는 10과 20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거실 TV가 한 대면 그걸 조종하는 리모컨이 5개든 10개든 의미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어차피 리모컨 한 대로 조종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요게 객체. 그러니까 리스트라는 거는 객체의 일종이에요. 자, 객체는 왜 필요하다? 객체는 결국에는, 객체라는 것은 관련 있는 데이터를 묻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변수에는 객체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변수에 객체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죠? 왜 못 들어간다? 변수는 특성상 값을 몇 개밖에 못 가져요? 그죠? 하나밖에 못 가진다 했잖아요. 크기가 작잖아요. 그에 비해서 객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데이터를 이제 묶는 폴더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전략을 펼친다? 객체를 변수 안에다 두는 게 아니라, 요 객체를 외부에 두고서, 그 다음에 요 변수가 요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가 생긴다? 리모컨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리모컨을 얘가 지금 요 안쪽에 리모컨을 넣는 전략을 펼친다. 리모컨이라는 거는 실제 주소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변수가 요 주소값을 참조함을 통해서 요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 특성상.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얘는 그럼 직접 조종을 한 걸까요? 원격 조종을 할 걸까요? 직접 조종이에요? 원격 조종이에요? 자, 저기 지금 위에 빔 프로젝트가 있는데, 제가 이 리모컨을 들고 얘를 조종하면 이건 직접 조종한 거예요? 원격 조종한 거예요?
예? 직접이에요? 직접 조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팔로 손 닿아가지고 제가 버튼을 누르는 게 직접 조정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TV 보면 TV 뒤편에 여러분들 버튼들 있죠? 그런 것들을 누르는 게 직접 조정이고 리모컨으로 하는 건 다 원격 조정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다 뭐다? 원격 조정이다. 왜요? 제가 이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리모컨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객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객체 이제 리스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려면 사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제가 문제풀이 푸는 시간 드릴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리스트에는 값을 추가, 삭제, 수정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다시 추가, 삭제, 수정 사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추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 자,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객체가 만들어지는 동시에 이 객체가 1, 2, 3이라는 걸 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프린트 A 하게 되면 뭐가 출력된다? 1, 2, 3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A에다가 append 4라고 하게 되면 이 4라는 녀석이 앞에 추가될까요? 두 번째 추가될까요? 세 번째 추가될까요? 아니면 맨 마지막에 추가될까요? 무조건 맨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무조건 맨 앞에 데이터가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append라는 함수인데 자, append append 한 다음에 여기다 데이터라고 쓸게요. 데이터 값.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요? 리스트에 값을 넣는다. 그 값은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위치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된 값이랄까요? 추가된 값은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요소값들 중에 맨 마지막에 위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리스트에 대한 리스트가 아니라 append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이 값을 추가하고 싶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append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조금 내가 원하는 위치에 추가를 하고 싶다. 이거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여기 지금 우리는 숫자 셀 때 보통 숫자를 어떻게 세죠? 요거를 1, 2, 3, 즉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세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일단 코드 쓰지 마시고 자, 컴퓨터는 요거를 몇 번째로 세냐면 0번째라고 셉니다. 몇 번째로 센다고요? 0번째. 그렇죠. 0번째, 얘를 1번째, 얘를 2번째라고 세요. 무조건 컴퓨터가 세는 방식은 0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얘는 인덱스가 0번째고 1번째고 2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컴퓨터는 0을 첫 번째로 셉니다. 이게 컴퓨터가 사고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2번째에다가 값을 삽입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2번째라면 1번째로 할게요. 1번째에다가 값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니까 1번째라는 건 얘가 0번째고 1번째니까 요 2번과 1번 사이에다가 값을 넣고 싶다라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쓰냐? A에다가 자, 요거 참고로 사용 방법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insert라는 게 있습니다. insert 한 다음에 여기 1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게 뭐냐면 index 1 위치에 5를 삽입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말 삽입이 됐을지 한번 볼까요? 실행해보면 보이죠? 0, 1번째에 5라는 값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제가 이렇게 써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nsert라는 게 있습니다. insert 얘는 뭐라고요? 특정 위치에 값을 삽입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삭제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삭제는 remove예요. remove. 자, remove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특정 값을
얘는 좀 달라요. 이렇게 그냥 리무브라 쓰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A 점 리무브 한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1이라는 값을 삭제하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1이라는 게 0번째 위치에 있죠? 그죠? 보이죠? 그러면 삭제를 하고 나서 프린트 A 하게 되면 1이라는 값이 정말 제거가 됐을까요? 제거가 되어 있어요. 보이죠? 자, 그런데 이 리무브 같은 경우 조금 특이하게 작동이 되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값을 1이라는 걸 추가를 했어요. 보이죠? 그러면 1이라는 값을 추가를 했을 때 리무브 했을 때 1이라는 값이 다 삭제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출력해보면 맨 앞에 있는 것만 삭제돼요. 보이죠? 그래서 리무브라는 거는 특정 값을 가진 첫 번째 항목을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값이 있어도 무조건 하나만 제거하는 게 바로 리무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1이라는 걸 한 번 더 삭제를 해줄 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리무브를 한 번 더 써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리무브가 가진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수정이 있죠. 수정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는 인덱스가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0 이렇게 썼어요. 0 그쵸? 그 다음에 0 한 다음에 지금 뭐 삭제가 됐을 때 당시에 지금 결과값이 5234랍니다. 그러면 얘가 0번째잖아요. 그쵸? 그러면 A 대거를 한 다음에 0번째라 쓰시고 그 다음에 는 한 다음에 10이라고 써주면 이게 바로 값의 수정이에요. 실행해보면 잠시만요. 출력을 안 했군요. 출력을 해보면 보이죠? 요 0번째가 10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수정할 수가 있다. 지금은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삭제하는 방법에는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 하나만 설명드릴까요? 딜리트라는 게 있습니다. 딜리트라는 게 있는데 자, 얘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특정 인덱스 값을 제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인덱스 값이라는 건 뭐냐면 del, 딜은 딜리트의 약자입니다. 여기다가 a 쓴 다음에 나는 0번째를 값을 예를 들어서 뭐 1번째 값을 삭제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번째 인덱스가 1인 요소값이 제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거된다. 자, 정말 그런지 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프린트 했을 때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그래요. 일단은 리무브 하게 되면 요걸 지워볼게요. 요거 잠깐 제거하고 이렇게 했을 때만 해도 코드가 지금 뭐예요? 52314라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1을 삭제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을 삭제를 하기 때문에 1이라는 거는 요 2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가 정말 제거가 됐을까요? 자, 얘는 잠깐 주석을 볼게요. 그러면 실행해보면 보이죠? 2가 지금 삭제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방식에는 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리무브가 있고 딜리트라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딜리트 같은 경우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이고 리무브 같은 경우는 요소값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값을 추가하는 방법에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얘는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값을 넣는 거고 얘는 내가 원하는 특정 인덱스에다가 값을 넣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리스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